옛날 강원도 철원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싱그러운 농토가 펼쳐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마을에는 신비로운 도깨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밤이 되면 회색 안개 속에서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도깨비의 불빛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를 무척 두려워했으나 이 도깨비는 악의를 가진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했지만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를 멀리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가뭄이 찾아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강은 마르고 논밭은 바싹 말라갔습니다. 마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재앙과도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으나 마땅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마을의 젊은 농부인 영수라는 청년이 밤 늦게까지 밭일을 하다가 피곤해 지쳐기를 걷다 도깨비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놀랐으나 이내 용기를 내어 도깨비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마을의 고통과 가뭄의 문제를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깨비는 그의 진솔한 말에 마음이 움직였고 마을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튿날 밤 도깨비는 마을로 내려와 작은 지팡이를 땅에 꽂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신비로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을은 하늘에 구름이 몰려들고 이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빗줄기는 대지에 스며들어 마른 논과 밭을 적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도깨비는 마을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도깨비 또한 마을의 일원처럼 여겨졌고 사람들은 그를 겁내는 대신 존중하고 친구로 삼았습니다. 가뭄이 끝난 후에도 도깨비는 가끔 마을을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럴 때마다 마을은 도깨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 마을에서는 도깨비와 의우정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연과 사람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철원 마을의 도깨비 이야기는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마을에 남아있는 따뜻한 전설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아산 지역에는 깊고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 가장자리에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영특하고 착한 소년 민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언제나 이웃을 돕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연을 아끼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민수에게는 남모르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서로 생긴 그 바위산에 강렬히 끌렸습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만류로 그 장소에 갈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산에 오래된 용의 전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 산은 신성불가침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는 거대한 용이 나타나 산을 배경으로 자신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용은 그에게 내 운명을 찾으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꿈은 마치 실제처럼 생생했고 민수는 꿈속에서 들은 말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부모님에게 비밀로 하기로 하고 꿈에 나타난 용을 찾아 특별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산에 오르자 마을 깊숙한 곳에서 불어나던 전설 속 이야기들이 현실처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 끝에 바위산 정상에 도착한 민수는 황금빛 비늘을 두른 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용은 온화한 목소리로 민수에게 말했다. 나는 이 산의 수호자이며 너는 이 마을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내 힘을 너와 함께 나누리니 내 삶은 이 순간 이후로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용은 그의 몸을 한 줄기 밝은 빛으로 감싸며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용에게 받은 힘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는 마을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숲의 생태를 이해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와 지혜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믿음과 존경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는 마을의 전설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와 용의 전설은 세대를 거쳐 마을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산 마을은 그 이후로도 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민수와 용의 전설을 떠올리며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우곤 했습니다. 민수는 그가 떠난 이후에도 마을의 심장에서 꾸준히 흐르는 신념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부여 지역에는 고유한 강이 흘렀고 그 강에는 자신을 용왕이라 부르는 수호신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 부여의 사람들은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으나 그들의 삶이 이렇게 안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용왕의 보살핌 덕분이라고 믿고 있었다. 부여강은 농사에 필요한 물을 넉넉하게 제공하였고 강 주변의 들판에는 거짓말처럼 비옥한 토지가 펼쳐져 있었다. 사람들은 매년 곡식이 흔들리고 열매가 풍성한 가지를 들이울 때마다 그것이 모두 용왕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매년 봄이면 사람들은 강가에 모여 용왕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다. 이 제사는 강바닥에 사는 용왕이 물 위로 올라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앞으로도 번영을 약속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어느 해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강은 바싹 말라버렸고 비옥하던 토지도 메마르게 되었으며 결국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해졌다.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왕이 돌아와 다시 한번 땅을 축복해주길 기원했다. 그해 여름 부여의 마을에 살던 젊은 농부 그의 이름은 준하였는데 그는 용기가 뛰어나고 마음이 착한 청년이었다.
사람들은 준하에게 용왕에게 찾아가 사정을 설명해보고 어떻게 해야 다시 비를 내려주실지 여쭤봐 달라고 부탁했다. 준하는 어려운 부탁임을 알았지만 마을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매일 밤 많은 기도를 올린 끝에 결국 준비를 마쳤다. 준하는 작은 배에 몸을 싣고 강 한복판으로 나아갔다. 배는 서서히 강의 깊은 곳으로 흘러갔고 준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용왕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간청했다. 존경하는 용왕님, 가뭄으로 인해 저희 마을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배신의 사죄드리오니 저희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새 하늘에 먹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번쩍이는 번개와 함께 쏟아지는 장대비가 대지를 적셨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준하가 용왕에게 가뭄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소식에 그를 영웅으로 맞이했다. 준하는 마을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용왕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그날 이후로 부여의 사람들은 매년 용왕에게 감사와 존경의 예를 올리며 자연의 은혜에 감사를 잊지 않았다. 영원히 용왕의 이야기는 부여 사람들이 가슴속에 살아 숨쉬며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의 강진에는 마을 한가운데 커다란 나무가 자라 있었다. 이 나무는 주민들 사이에서 조왕목이라고 불리웠는데 그 외형은 다른 나무와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하고 우아했다. 나무의 가지는 하늘까지 솟아 있었고 잎사귀는 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이 나무는 단순히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주민들은 이 조왕목에 신비한 신령이 거주한다고 믿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나무는 마을이 생기기 오래전에 심어진 것으로 한 신령한 노인이 이 나무를 신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나무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가 될 것이다. 나무를 잘 보살피고 존중한다면 마을은 영원히 번영할 것이고 아무 재난도 닥치지 않을 것이다. 노인은 이 말을 남기고 후련히 사라졌고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조왕목을 신성시하며 그 주위를 돌보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무는 마을 일상에 깊게 뿌리 내리게 되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면 나무 앞에 와서 소원을 빌었다. 농사가 잘 되길, 가족이 건강하길, 사랑이 이루어지길 등등 각자의 소망을 나무에게 속삭였다. 놀랍게도 소원을 빈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 바람이 이루어지자 나무의 신성함은 더욱 증명되었고 사람들은 나무를 더욱 경외하게 되었다. 어느 해 강진 지역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논밭이 갈라지며 농작물을 시들어갔고 주민들은 걱정에 휩싸였다. 어린 아이들조차 눈물을 흘리며 나무 앞에 모여 물을 달라고 소원을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의 장로는 꿈에서 그 신령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장로에게 말했다. 조왕목은 마을의 마음을 보고 있다. 모두가 진심으로 나무의 힘을 믿고 서로 도우면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장로는 급히 마을 사람들을 모았다. 그는 꿈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주민들은 다시 한번 나무 주변에 모여 마음을 모았다. 그 후로 그들은 서로 협력하여 물을 절약하고 가뭄을 이겨낼 방법을 찾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는 마침내 비가 내려왔다. 마을은 다시 초록빛으로 살아나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기쁨에 가득 찼다. 강진의 조왕목은 그 이후로도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의 수호자로 남아있었다. 새롭게 생기는 집과 길 그리고 사람들의 삶 안에서 언제나 조왕목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나무는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나무를 통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나무와 함께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기도 양평의 깊은 산골짜기에는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마을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경치가 아름다웠지만 사람들은 그리 많이 오고 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마을 근처에 도깨비 바위라 불리는 이상한 바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깨비 바위는 마을 입구에 자리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썼다. 왜냐하면 그 바위에는 신비로운 도깨비가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도깨비는 바람을 타고 다니며 마을과 자연을 보호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도깨비가 노하면 큰 바람이 불어와 마을에 피해를 준다고 믿었고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매년 제사를 지냈다. 바위는 평소에는 조용히 서 있었지만 바람이 거세게 불면 바위 근처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낮게 웃는 듯한 그 소리는 아이들 사이에 두려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여름 날씨가 무더워질 즈음에는 그 소리가 더욱 커졌다. 마을에는 바람의 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소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유준이었고 그는 그 소리에 끌려 도깨비 바위에 자주 갔다. 어느 날 유준은 대단히 강한 바람에 휘말려 그만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가족들은 걱정에 휩싸였지만 밤마다 낮게 웃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유준의 목소리에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유준의 가족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도깨비에게 그를 돌려달라는 기도를 올렸다. 마침내 보름달이 환히 빛나던 어느 날 밤 유준은 꿈속에서 도깨비를 만났다. 도깨비는 내 마음이 깨어나야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준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깨비에게 당당히 말했다. 나는 진실로 이 마을을 사랑해. 나의 가족과 친구들은 더욱 소중한 존재야. 그 말을 듣고 도깨비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고 실제 세상으로 돌려보냈다. 유준이 깨어난 후 도깨비 바위의 소리는 잦아들었고 그 후로 바람은 더욱 부드럽게 마을을 스쳐갔다.
사람들은 유준의 용기를 칭찬하며 도깨비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깨달았다. 마을에서는 더 이상 도깨비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자연의 일부로 존중하며 살게 되었다. 유준은 도깨비의 전설을 아는 추억의 소년으로 남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꾸준히 전해졌다. 오늘날 양평의 사람들은 여전히 도깨비 바위 근처를 지나칠 때면 잠시 돌아보며 미소를 짓곤 한다. 도깨비가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바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그들은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이 이야기는 유준과 도깨비의 우정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전해질 것이다.